이 여름철에 생활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여태까지 돈줄남하고 생각하면서 저축해왔던 거, 소비해왔던 거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구매가 190%나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이 소비가 늘어났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월급이 250이다 그러면 1년에 125만 원밖에 못 쓴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죠? 여러분 휴가 계획 많이 세우실 텐데 이 여름철에 생활비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철 휴가 계획 어떻게 다 세우셨습니까? 이 여름철에 우리 생활비를 정말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들이 이 비용이죠. 그리고 휴가 비용이고 또 여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4월 달 그리고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벤트 자금, 계절 지출 자금, 그리고 여행 경비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 여름철에 휴가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생활비의 사용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도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도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뭔가 놀러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소득 따라 갈린 차량 구매, 그리고 저소득층은 복권 구매 소비가 늘어났다. 이런 중앙일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좀 흥미로운 내용이 복권 구매가 늘어났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9일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의 교통 관련 소비 지출이 가구당 33만 9천 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무려 21%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까 보니까 내용이 대중교통 비용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철도나 버스, 항공,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러 가는데 교통비를 썼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결국 코로나로 일상이 제한되다가 이제 일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보복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복 소비라는 거는 리벤지 스펜딩이 아니고 펜트업 스펜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질병이나 또는 전쟁으로 소비되지 못한 소득이 있을 때 그게 한꺼번에 분출되는 게 보복 소비지, 우리처럼 코로나 때 쓸 거 다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안 쓴 돈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여름철 휴가 생활비에서 여러분 코로나 때 안 썼던 돈을 못 써서 여행 못 가서 쌓아놨다. 그럼 그거 쓰십시오. 그거는 뭐 보복 소비, 리벤지 스펜딩을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여름철, 이 휴가철에 다시 한번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동차 구매가 190%나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고소득층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재밌는 거는 저소득층이 복권 소비가 늘어났다. 뭐 아니면 도라는 마인드가 좀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여름철에, 여름 휴가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들이 비용, 여행 비용, 계획 세우지도 않았던 이벤트 자금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4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이렇게 계절 지출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계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간 계획이 돼 있어야 돼요. 연간 계획이 없다 그러면 쓰면 안 돼요. 그 한마디로 연간 계획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기억나시죠? 말씀드렸던 게 월 평균 소득의 한 달치 자기 1배만큼의 계절 지출 안에서 여행 경비가 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월급이 250이다. 그러면 1년에 쓸 수 있는 계절 지출의 총 예산은 250. 뭐 많으면 한 350? 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여행은 50%라고 돼 있죠. 50%. 왜 이게 50%냐? 계절 지출의 전체 금액을 다 여행 갈 수는 없잖아요. 명절이나 이벤트나 겨울에 뭐 의류를 사거나 이런 일을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멘토님, 내가 월급이 250이다 그러면 1년에 125만 원밖에는 여행 경비를 못 쓴단 말입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간다 또는 뭐 동남아 여행을 간다 그럼 당연히 125만 원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경비가 안 된다 그러면 1년, 2년, 3년 모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갑자기 여행을 질러서 가게 되면 여태까지 돈줄남하고 생각하면서 저축해왔던 거, 소비해왔던 거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이렇게 휴가철에 여태까지 잘 돈 모으다가 그냥 한 번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본인한테 주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1억 원 정도 모은 사람한테 보상을 500에서 700, 800 이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안에 돈 모아서 월드컵 보러 가자. 월드컵 경비가 한 800만 원 든다. 그럼 최소한 1억은 모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 정도의 나한테 여행 경비를 주려면 최소한 2천만 원 정도는 모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1년에 자기 월평균 소득의 1배 이내에서 계절 지출 통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행 경비로 여행을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럽 여행 여러분 너무 가고 싶죠? 최근에 유럽을 소개하는 그 여행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뿐만 아니라 하여튼 유럽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돈이 들까?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2월 달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적어도 패키지로 간다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는 듭니다. 그리고 뭐 어디 여행 가면 그게 여행 경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쇼핑도 하고 돈을 좀 쓰니까 최소한 한 5, 600, 6, 700 정도는 훌쩍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 일주일간 600, 700을 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일주일간 365일 중에 단 일주일, 일주일은 좀 더 되나? 8일, 9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600만 원을 태워버리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를 보상을 받을 만한 내용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안 드려도 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모으고 나서 2천만 원 정도 모으는 속도가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2천만 원 모으려면요. 163만 원 정도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갔을 때 5년 후에 1억하고도 한 600에서 700 정도, 66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3년 안에 유럽 여행을 난 굳이 돈 모아서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5천은 모아야 됩니다. 3년 안에 5천은 모은 나에게 한 350 정도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쇼핑하지 말고 오로지 여행만 가는 걸로 패키지 여행이죠. 여행을 간다 그러면 350으로는 도저히 아마 안 될 거라고 보고요. 패키지로 간다고 봤을 때 3년 안에 5천 정도 모으고 그 다음에 패키지로 다녀오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름철에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가장 무너뜨리는 바로 비용이 여행 경비인데 4월 달과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억나시죠? 돈을 모아서 보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최소한 내가 1년 정도의 연간 계획으로 세운 월 평균 1배 이내의 이벤트 자금 안에서 가든지 이 둘 중에 옵션이 아닌 상태로 갑자기 가시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돈줄라면 그러면 휴가 어떻게 가느냐?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휴가를 한 2, 3년 정도 다녀오지 못했었는데 제가 조금 이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로 뭐 해외여행을 간 건 아니고 돈줄남도 2년 만에 때이른 여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아이 2명하고 갔다 왔어요. 우리 아기 2명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얘네들 때문에 어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얘네들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어디 막 솔직히 안 돌아다녔어요. 이번에 그냥 6일 갔다 왔는데 그냥 근처만 이렇게 숲이라든지 이런 자연을 산책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냥 게으르게 보내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사 먹되 뭐 어디 멀리 그 안에서 또 여행 가고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6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보내자. 뭐 요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사진, 여러분, 요게 제가 좀 꺾은 것처럼 보이는데 꺾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꺾지 않고 그냥 대를 잡고 사진만 찍어. 너무 이뻐서 이건 꺾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게 진짜 이름 모를 꽃인데 너무 이뻐갖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그냥 우리 강아지들하고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근처 돌아다니는 뭐 요 여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지금 보여드리면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면 자 그리고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한창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여름 휴가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벤트 자금을 따로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나에게 보상을 할 정도의 저축을 해서 가는 여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나도 떠나야 되겠다, 나도 여름 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휴가는 말이죠. 진정한 휴가란 정말 열심히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쉼과 휴식을 여러분 개인한테 선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과 휴식이라는 게 꼭 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가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읽었던 책을 좀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늦잠을 한번 그냥 진짜 있는 대로 정말 자다 지쳐서 깨는 그 순간까지 한번 잠을 자본다든지 그리고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하는 일상을 벗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쉼과 휴식을 좀 선물하는 그런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4월과 2월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여러분들 계획하시면서요. 지갑도 건강하게 8월달 생활비, 7, 8월달 생활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